경사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다 치고요. 어떻게 하면 산에서 그 산 제일 밑으로 평지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로스 함수라고 했고 여기를 W라고 그 레이블을 달았는데 이거는 뭐 때문이냐면 머신러닝이 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손실을 줄여주는 거죠. 즉 오차들을 최소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실 함수라고 제가 Y축을 손실 함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독립변수가 W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손실 함수가 민 스퀘어 에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W의 2차 함수. 손실 함수라고 하는 게 결국은 Y 빼기 Y 해시잖아요. 얘네들의 제곱에 합쳐주고 계산해주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를 계산할 때 뭐가 들어가냐면 W0 더하기 W1 곱하기 X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W1에 대한 2차 함수란 말이에요. 선형회계에서 목적은 뭐냐면 이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가 될 수 있는 W1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 풀어 헤쳐보면 W1에 대한 2차 함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J는 W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최소값이 어디냐. 이거를 찾아가는 문제랑 똑같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인데 일단 아무 점이나 선택하자예요. 아무 점이나 선택한 다음에 내가 지금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찾아보자. 평지에 있느냐, 평지에 있지 않느냐를 찾아보자. 그러니까 손으로, 발로 주위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짚어보면서 그러면은 몸으로 느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느낄 거잖아요. 그 경사가 내려가는 방향. 그렇죠? 여기에 있으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여기 있으면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여기 있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뭐냐면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가자. 이해되십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가자.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가려면 기울기를 빼주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가 다르니까. 양수일 때는 사실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사실은 커지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가자라고 했는데 저는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라고 좀 표시를 한 거예요.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자. 이거를 반복하자. 근데 그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동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는 하이퍼 파라미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0.1씩 움직일 거냐, 뭐 1씩 움직일 거냐라고 하는 게. 자, 목표는 이해되셨죠? 목표는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저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여러 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비용함수, 로스 펑션을 시각화를 먼저 하고요.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W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한번 만들게요. 아까처럼 W라고 한번 다시 한번 만들고요. numpy.a range 아까처럼 마이너스 5에서부터 그 다음에 5까지
0.001 이렇게 W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용, 손실, 로스는 W의 제곱. 우리는 이 로스의 최소값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해서 그래프를 그리죠. PLT 점 플롯 W 그려주고 로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컬러만 제가 바꿀게요. 컬러만 다크 그레이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PLT 점 그리드 넣어주면 조금 보기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PLT 점 쇼까지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색깔이 회색,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표시가 됐고 위쪽에서 한 거랑 별로 다를 거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임의의 W 에서 시작하자. 임의의 W에서 시작하자. 근데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로스의 최소값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아무 점에서나 일단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뭐 난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좋겠지만 그냥 우리는 일단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로스 그 점에서의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로스 함수가 W 제곱이잖아요. W 제곱이니까 W 이닛에 무엇을 계산하면 된다? 제곱을 계산하면 된다. 그렇죠? 그 임의의 시작값에서의 손실. 자, 이거를 그려주면 되겠죠. PLT 점 여기서는 점으로 그릴 거예요. 스캐터 W 이닛을 그리고요. W 이닛을 그리고 로스 이닛을 그리시면 돼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레이블을 0이라고 할 거예요. 0이라고 하겠습니다. 0. 첫 번째 위치다. 이렇게 할 거예요. 첫 번째 위치다. 저 레이블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plk.legend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게 첫 번째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위치. 우리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겠다? 경사를 따라서 경사가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겠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경사가 더 급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경사가 급해지는 거고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방향을 찾겠다. 그 찾기 위한 시작점이 어디다? 여기 레이블 제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이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러닝 rate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할 건데 이게 여기를 일단은 0.1이라고 할게요. 러닝 rate 우리말로 러닝 학습 rate 비율이잖아요.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률. 이 학습률의 의미는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즉 그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얼마나 이동할지, 얼마나 빠르게
빠르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파라미터. 이 숫자가 커지면 더 빠르게 이동하는 거고 이 숫자가 작으면 천천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몇 번 이동을 할 거냐 하면 10번 이동을 할 거예요. 10번. 4. 여기를 제가 에포크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할게요. 10번. 여기 1부터 11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면서 1부터 10까지 뭐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10번 반복해서 10번 반복 이동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처음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현재 위치에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산을 내려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왼쪽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현재 위치에서 무엇을 계산한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요. 현재 위치에서 그거를 그레드라고만 할까요? 그레드라고만 할게요. 아까 비용함수가 W 제곱이었고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기울기는 미분을 한 값이라 그랬죠. 미분한 값은 2 곱하기 W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요거는 미분은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미분을 정의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위치는 어디예요? 현재 위치는 여기란 말이에요. W init. 이게 현재 위치죠. 거기에다 얼마를 곱해주는데요? 2를 곱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2 곱하기 W init. 이게 현재 위치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돼요. 이제 그레디언트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약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현재 위치를. 이동시킨다는 얘기는 W new라고 할까 이번에는 W new를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W new는 어떻게 계산해요? 현재 위치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어느 정도 이동할 거냐? 그게 running rate. 빨리 움직일 거냐, 적게 움직일 거냐? 곱하기 gradient. 이거죠. 새로운 위치는 현재 위치에서 빠르게 움직일 거냐, 적게 움직일 거냐, 느리게 움직일 거냐 결정하고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동했죠. 이동했으면 거기에서의 손실값. 이동한 위치에서의 손실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동한 위치에서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함수가 뭐예요? 손실함수가 얘예요. W제곱. 그죠? W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를 로스 U라고 할게요. 로스 U. U는 W, U에 무엇을 계산하시면 돼요? 제곱을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동한 X좌표가 있고 이동한 Y좌표가 있는 거잖아요.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잖아요. 두 개를 시각화하면 되는 거죠. 이동한 위치를 시각화. 그러니까 점을 찍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점.
PLT.scatter 무엇을? 로스. 죄송합니다. WNU와 로스 U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점을 찍었겠죠. 여기서 한 단계 이동한 점을 찍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올라간 다음에 여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그쵸? 반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제는 어디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서는 시작하는 위치가 어디예요? 그 다음에서는 시작하는 위치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내려가야죠. 다시 여기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수 하나의 값을 바꿔줘야 돼요. W init을 W U라고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다음 이동을 위해서 그 다음 이동을 위해서 어떻게? 현재 위치를 바뀐 새로운 위치로 현재 위치 W init이죠. 현재 위치를 바뀐 새 위치로 변경한다. 이것까지만 더 넣어주시면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왔을 거예요. 레전드를 안 푸셨군요. 여기 스캐터를 하실 때 여기 이렇게 하시고요. 레이블이라고 하시고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문자열로 여기를 에포크라고 써주세요. 중괄호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에포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 에포크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10번 이동했다. 요거를 스캐터에다 넣어주세요. 스캐터.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였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해서 여기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로 움직이고 그 다음엔 여기로 움직이고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점 0에 가까이 가고 있죠. 10번밖에 안 움직였는데 지금 W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W가 대략 마이너스 0.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0.05라든가 한 요 정도 왔을 것 같아요. 찍어봐야 알겠지만. 이해되시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경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겠다. 그걸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 최소값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평평한 곳에 평지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한 경사하강법에서의 제일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그레디언트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요 한 줄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색깔 순서를 보세요. 빨강, 주황인가요? 노랑인가요? 녹색, 빨강, 파란색 빛깔 빨강. 그 다음에 약간 보라, 갈색, 분홍. 이 순서대로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맞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4 임의의 점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꼭 마이너스 4에서 시작할 필요 없어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을 해도 돼요.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니면 2부터 시작할까요? 2부터 시작하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여기를 바꿨어요. 여기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첫 번째 위치가 어디예요?
색깔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위치, 초기 위치. 초기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에서 그 다음 주황색으로 갔죠. 그 다음 초록색으로 갔죠. 그 다음 빨간색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점에서 시작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작을 임의의 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몇 번 반복하면 언젠가는 반복하는 횟수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요 과정만 계속해서 반복하면 언젠가는 최소값 근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하든. 그래서 보통 여기는 난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난수를 선택을 하더라도 최소값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러닝 레이트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닝 레이트는 여기서 주석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얼마나 빠르게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하이퍼 파라미터. 이 숫자가 크면 빨리 움직이는 거고 숫자가 적으면 적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학습률을 제가 0.1부터 시작을 했는데 0.1, 0.2, 0.1, 0.2, 0.3, 뭐 0.5, 0.8, 1.0, 1.1 등등등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일단 0.1은 끝났으니까 0.1 이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자, 바꾸시고 실행해보세요. 제가 0.1에서 0.2로 바꿨어요. 0.1에서 0.2로 바꿨더니 자, 시작 위치는 제가 4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 위치는 4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죠? 아까는 한 요 정도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서 끝났어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에서 끝났죠. 내려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러닝 레이트, 학습률이 크니까요. 듬성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내가 내려가는 방향을 알았어요. 내려가는 방향을 아니까 거기서 걸어서 내려간 게 아니라 뛰어서 내려간 거예요. 더 키워볼까요? 더 키워볼게요. 0.3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0.1. 0.1은 요 정도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0.1은. 요렇게 해서 요 정도 10번 만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10번 만에. 10번 만에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아까 0.2일 때는 거의 0에 가까운 곳에 내려왔죠. 거의 0에 가까운 곳으로. 0.3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0.5 한번 볼게요. 0.5. 요것만 바꾸시면 되니까. 0.5. 이상하죠? 점이 10개가 아니라 점이 2개밖에 없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 한 방 내려왔는데 그게 어디다? 여기에요. 여기에 1번부터 10번까지 10개의 점이 여기 다 찍힌 거예요.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죠. 자, 우리가 4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레디언트 얼마? 그레디언트는 8이죠. 계산을 하면.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까요? 계산하면 첫 번째 위치 4 빼기 0.5라고 했죠. 0.5 곱하기 그레디언트 8. 8에 0.5니까 0이잖아요. 새로운 위치가 어디? 새로운 위치가 0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0에서 손실 계산해 봐야 0이죠. 그러니까 0,0이 된 거예요. 0,0.
0,0.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그냥 한 번에 훅 하고 뛴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얼마예요? 여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0이란 말이에요. 0.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새로운 위치가 0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계산하면 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반복할 때도 0이고요. 그 다음 반복할 때도 0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바뀌지 않아요. 그레디언트가 0이니까 위치가 바뀌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점이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1번부터 10번까지 정말 제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제자리에. 그레디언트가 변하지 않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10번을 다 반복할 필요도 없고요. 중간에 멈춰주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 같은 10번을 다 반복할 필요 없이. 실제로 진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서 이 그레디언트 값이 0에 가까우냐 얼마나 가까우냐를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서 그 어느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오면 반복문을 멈춰요. 그리고 반복문도 뭐 기본값이 있어요. 몇 번까지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값이 있어요. 그 몇 번까지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기본값이 보통은 1000번 정도예요. 보통. 그래서 1000번 정도 보통 반복을 하면서 중간에 그레디언트가 뭐 0.0000 뭐 1, 뭐 10의 마이너스 6승 뭐 그런 사이 안에 들어오면 브레이크를 하는 코드가 원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않고 그냥 무조건 10번 반복해버린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최소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최소값에서 계속 제자리 뜀뛰기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더 키워보죠. 여기를 더 키워보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색깔들을 잘 보세요. 처음에 이니셜 위치에서 여기로 건너뛰었어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니까 여기로 갔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이니까 여기로 갔죠. 보라색이니까 여기로 갔어요. 자,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점점 최소값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건너뛰어 버린 거예요. 내가 정말 겁도 없이 엄청 크게 점프를 하니까 그러니까 반대편 골짜기로 가버린 거죠. 내가 있는 위치에서 반대쪽 골짜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골짜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경우에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0번까지 다 안 채워도 거의 0에 갈 것 같죠? 그죠? 경향을 보면 이렇게 10번을 다 안 채워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사실은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여기를 1.0으로 바꿨어요. 1.0.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도요 보시면 점이 2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간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온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학습률이 너무 큰 거예요. 학습률이 너무 커서 여기로 가도 여기로 와도 왔다 갔다. 이거 마치 나 왜 제자리지? 미로 속을 헤매는 것처럼 한 바퀴 돌았더니 제자리고 또 한 바퀴 돌았더니 제자리고 이런 환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절대로 최소값을 못 찾아요. 아까 워닝 중에 이 경우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하다 보면 워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워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컨버지하지 않는다. 컨버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물론 이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우리 학습률이 0.1일 때, 학습률이 0.1일 때에도 10번을 내려갔는데 최소값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설정한 인계값보다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컨버지를 못하는 경우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0.1인 경우, 러닝 레이트가 0.1인 경우 우리가 10번까지만 반복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든 반복을 끝냈는데도 10번, 우리가 10번이라고 지정한 모든 반복을 끝냈는데도 이 아주 작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는 있는데 최소값을 향해서 가고는 있는데 아직 우리가 설정한 그 최소값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것도 컨버지, 수렴하지 못한 경우. 이 수렴하지 못한 경우를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하는 횟수를 조금만 늘려버리면 돼요. 그렇죠? 10번에서 20번, 20번에서 30번 이렇게 반복하는 횟수만 늘려버리면 결국은 얘는 내려가요. 결국은. 이 러닝 레이트에서 0.1이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에서 반복하는 횟수만 늘려주면 결국은 내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수렴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아마 맥스 이터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거를 수정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워닝 없애려고. 이 맥스 이터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반복문의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늘려도 수렴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게 있었던 거고요. 근데 학습률이 1.0인 경우는 이거는 똑같이 수렴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해요. 이렇게 이동했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했다가 이것도 똑같이 수렴하지 않는, 컨버전스 하지 않는 경우이기는 한데 이 경우는 반복 횟수를 뭐 100번, 1000번, 10,000번, 1억 번까지 아무리 반복 횟수를 늘려봐야 얘는 절대로 내려올 수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조절해야 되냐? 이런 경우에는 학습률을 줄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방법. 근데 반복 횟수를 늘리더라도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경우는 러닝 레이트를 줄여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자, 1.0보다 더 키워볼게요. 여기를 1.1이라고 해요. 1.1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시작 위치가 어디였었냐면 시작 위치가 여기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다 안 그려져서 그런데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이렇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작 위치에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다시 올라갔어요. 자, 이런 경우를 수렴의 반대말인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발산. 영어로는 다이버지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이 수렴이에요. 수렴. 컨버지, 명사형으로는 컨버전스, 다이버지 동사형이고요. 명사형으로는 다이버전스. 자,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 횟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라
학습률을 조금만 줄여서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학습률을 확 줄여야 돼요.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야 비용 함수가 최소가 되는 최소값으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못 찾아가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학습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경사하강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최소값으로 천천히 찾아가느냐 너무 빨리 찾아가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한 최대 반복 횟수 내에서 수렴할 수도 있고 감소는 하는데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발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률을 그 튜닝을 해주셔야 돼요. 경사하강법에서.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학습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이 부분 함수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학습률 바꿔가면서 아니면 이닛 값 바꿔가면서 뭐 그래프를 각각 그때그때 다르게 그려보는 것도 방법이실 거예요. 그죠? 경사하강법에 대한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냐면 우리는 이거예요. 머신러닝 중에서 선형 회귀의 목적은 개수들로 이루어진 함수가 있는데 mean, square, error가 W의 함수로 우리는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선형 회귀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적은 mean, square, error의 에러가 최소가 되는 무엇을 찾는 거다? W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그래서 이런 W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 mean square error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W들을 찾을 수가 있으면 그게 데이터들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선형 회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찾는 방법, W를 찾는 방법이 선형대수학에서도 알려져 있고요. 그 선형대수학의 행렬식으로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처럼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거는 진짜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아무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경사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도 말고 조금씩만 움직이자 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만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는 이 골짜기의 바닥, 최소값이 되는 부분 여기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사하강법으로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W를 찾을 수 있다요. 무슨 W? mean square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W를 찾을 수 있다. 우리는 mean square error를 직접 한 건 아니고요. mean square error 중에서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만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X제곱이라고 하는 W제곱이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형태를 가지고서 최소값까지 찾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그레디언트, 경사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learning rate, 학습률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지고 에포크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한 번 반복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한 번 반복하는 과정. 한 번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한 번 이동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위치가 바뀐단 말이에요. 이렇게 위치가 한번 바뀌는. 그러니까 새로운 W를 임의의 W에서 새로운 W를 찾아가는 한 번의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포크라고 얘기해요. 이 에포크를 여러 번 반복하면 그리고 러닝 레이트가 적절하기만 하면 이 단순 무식한 방법은 최소값을 찾아가게 돼요. 네, 되셨죠? 네. 학습률에 대한 것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률에 대한 것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습률이 작은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보셨죠? 학습률이 큰 경우에는 최소값을 향해서 빠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있었는데 점프해서 정말 몇 번 만에 최소값에 도달한다. 이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간다? 최소값을 찾아간다. 이게 불안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또 너무 크면 또 다른 얘기가 너무 크면 또 달라요. 너무 크면.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최대 반복 횟수. 보통 대부분의 알고리즘에서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나오면 이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바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 경사하강법을 적용할 때 반복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합니다. 수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아도요. 최대 반복 횟수만 늘려주면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의 해결 방법. 학습률이 너무 작아서 최대 반복 횟수 안에서 최소값으로 수렴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 게 최대 반복 횟수를 늘리면 돼요. 수렴할 때까지 최대 반복 횟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또는 아예 학습률을 조금 키우는 거죠. 학습률을 키워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1에서 안 되더라. 그러면 0.15 해보고 0.15에서 또 수렴 안 하더라. 그럼 0.16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트라이얼 앤 에러예요.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0.1 해보고 0.2 해보고 만약에
0.2가 좀 크다? 그럼 0.1과 0.2 사이에 있는 0.15를 해보고 이런 식으로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적절한 학습률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요. 학습률이 너무 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학습률이 너무 크면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자, 이 얘기가 아까 이런 얘기. 어떤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점프를 너무 많이 점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점프한 게 아니라 아예 이렇게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또 여기서 점프를 더 많이 점프를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경우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는 절대 최소값으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밖으로 나간다라고 해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하는 경우는 이거는 최대 반복 횟수 가지고는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학습률을 줄여야만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고 학습률을 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면서 기계 학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학습시키면서 튜닝해 나가야 되는 파라미터인 거예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해 나가야 되는 파라미터.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는 처음에는 학습률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반복이죠, 반복. 그가 진행될 때마다 학습률을 점점 작게 줄여 나가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률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빨리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내려가면 이게 또 여기에서 여기로 가버릴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빨리 내려가되 그 다음에는 조금 천천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천천히 이렇게 가는 알고리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알고리즘도. 그래서 학습률 자체를 에포크가 지날 때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처음에 0.1이었다면 그 다음에는 0.09, 그 다음에 0.89, 그 다음에 0.889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함수의 파라미터로 설정이 돼요. 함수를 보면, 함수의 그 문서를 보시면 파라미터로 이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직접 만들어 본 이유가 개념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중요한 거. 그레디언트, 러닝 레이트, 에포크 등등 이런 개념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앞으로 이런 코드를 직접 만들 일은 별로 없어요. 왜? 클래스가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클래스 사용만 하면 돼요. 대신에 그 클래스를 잘 사용을 하려면 그 클래스의 파라미터 중에 이런 게 다 있을 거라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맥스 이터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고 혹은 맥스 이터나 혹은 에포크라고 되어 있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학습률을 몇 %로 줄일 거냐 라고 하는 또 그런 파라미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그 클래스들을 잘 이용할 수가 있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